지수가 연일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침체돼 있던 시장, 이제는 좀 활발하게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시장이 살아나도 내 종목이 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종목에 대한 고민 말끔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종목 어디가 최슬기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도움 말씀에는 매해눈 전문가님이 힘써 주시겠습니다. 자, 매해눈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예, 잘 보냈습니다. 근데 오늘 상당히 오프닝이 짧으시네요. 예, 별다른 뭐 불만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예, 시간을 좀 더 보내실 줄 알았는데 예, 오늘 짧게 하셔가지고 예,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 종목 어디가는 예. 매해눈 전문가님이 주가 돼야 되는데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줄여봤습니다. 예, 오늘 좀 불편한 방송이 될 것 같고, 예, 지금 보니까 뭐 낮에 뭐 이렇게 라디오를 들으면서 왔는데 이제 뭐 휴가철 많이 가가지고 차가 없다 이렇게 뭐 라디오에서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예, 아직도 차가 굉장히 밀려가지고 예, 과연 사람들이 휴가를 간 게 맞는지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뭐 물론 저는 이제 휴가 간다는 소리는 아니고 예, 좀 이따 가봐야 되겠지만 예, 어떻게 뭐 어딜 가세요? 저도 아직 뭐 휴가 계획을 딱히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장 중에 장이 열릴 때는 날이 있는 날은 또 가지 못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매해눈 전문가님도 마찬가지 아니세요? 예, 저야 뭐 방송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되니까 예. 저는 왠지 갔다가는 잘릴 것 같아서 함부로 이 자리를 못 비우겠습니다. 예. 여기에 뿌리 내리고 좀 예. 있어 보려고요. 아, 그러실 작정이세요, 진짜로? 네, 예. 알겠습니다. 아, 네네. 네, 이제 시장이 좀 깨어나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녹화가 진행되는 날이 7월 30일인데요.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 2080포인트 선까지 넘었습니다. 시장이 이제 슬슬 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마음에 하나 걸리는 게 있다면 코스닥 시장이 조금 하락 추세로 돌아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 전문가님, 예. 코스닥이 하락 추세로 돌아서는 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던데 예.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미 하락 추세로 돌아섰죠. 예, 그 돌아서는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돌아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미련 갖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말씀하신 것처럼 예, 내 종목이 가야 내가 수익이지 뭐 지수가 떨어진다,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단순히 내 주식이 올라간다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는 좀 코스피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코스피 쪽에서 좀 의구심을 갖는데 사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굉장히 좀 고급 정보예요. 되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어디 나가서 이렇게 발설하지 않는 그런 정보인데 이제 보통 개인들이 콜옵션을 한 누적 금액으로 한 600억 정도 담았다. 그러면 보통 그 부분이 그 지수가 보통 고점이 돼요. 그리고 개인들이 풋옵션을 한 400억 정도에서 500억 정도 누적으로 담으면 그 부분이 이제 바닥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실전 매매를 하지 않는 사람들, 예, 거기 사실 이런 거는 발설하면 안 돼요. 그냥 혼자서 알고 있다가 예, 마치 무슨 점쟁이인 거 마냥 예, 여기가 꼭지입니다. 예, 이렇게 하는 식으로 가야 되는데 예, 오늘 좀 낚였어요. 사실 이거 발설하면 안 되는. 그래서 좀 오히려 코스닥이야 이미 꺾여서 내려가고 있으니까 예, 그건 이제 손을 좀 놔줘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코스피가 어느 정도의 고점 선에서 예, 우리가 한번 단맛을 보고 물을 딱 빼고 나올 수 있는지 그 포인트를 잡는 게 오히려 좀 더 시장을 좀 대하는 게 좀 올바른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님이 보시기에 코스피가 예. 어느 정도 선까지 일단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자 이게 예, 이런 질문 받으면 안 되는 건데 예. 그럴수록 더 질문하고 싶은 거 네. 아시죠? 알겠습니다. 아침에 전화 연결해도 그러시더니 예,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네. 물론 제가 상방을 잡고 있어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예, 뭐 한 2080선 요 지금 지수 부근이 예,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고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좀 주의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 되는 걸까요? 그렇죠. 지금이 저는 이제 일단 어느 정도의 그 고점 부근을 생각을 하니까 예, 이제부터는 조금 상방 마인드를 완벽하게 갖는다기보다는 예, 조금 이제 관망세를 조금 더 가져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시장 분위기 좀 탔다 싶었는데 지금 오히려 좀 이 관방세를 갖고 좀 지켜봐야 하는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다시 한번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수익이 좀 더 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수정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포트폴리오 들고 잠시 후 내 종목 어디가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고민 말끔히 해결해 드리는 시간, 내 종목 어디가 시간입니다. 자, 포트폴리오 안에 담아두고 있는 소중한 내 종목들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지금 이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함께할 포트폴리오 어떤 분의 포트폴리오가 선정됐는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종목이 담겨 있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분 비중은 모두 고르게 10%씩 들고 계시고요. 효성 ITX, 후성, 한글과 컴퓨터, 로만손 이렇게 네 종목 들고 계십니다. 자, 전문가님, 예. 저도 이제 서당계 몇 개월 좀 했다고 포트폴리오 보면 이런 게 좀 이 포트폴리오의 특징이구나 싶었는데 오늘은 좀 제 눈에는 잘 안 들어오거든요. 예. 전문가님은 이 포트폴리오 보고 가장 먼저 어떤 생각 드셨어요? 예, 뭐 저도 똑같아요. 저도 뭐 아무 생각 없었고요. 그냥 그래도 적절하게 샀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어떤 점을 보고 적절하게 샀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주식 시장이 제 생각에는 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좋은 회사, 좋은 종목은 당연히 비싸요. 그래서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매도한다가 제가 가진 그 어떻게 매매의 어떤 원칙인데 이 종목은 바로 그런 점에 굉장히 부합되는 포트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이 지금 이제 수익인지 아닌지 봐야 되지 알겠지만 이 종목은 이 포트는 거의 뭐 10점 만점에 한 9점 정도를 드리고 싶은 그런 포트입니다. 굉장히 후한 점수가 나왔는데 저는 솔직히 이 방송을 좀 준비를 하면서 이게 우리 시청자분이 좀 지금 뭐 수익을 내고 계신지 이런 부분을 맞춰서 봤을 때 특별하게 막 그렇게 뚜렷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은 이제 한 종목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후한 점수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런 매매 패턴을 가지고 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 한두 종목 해가지고 일시적인 포트가 뭐 수익이 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그건 뭐 다 뭐 자본 정보 다 가면 좋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10개 잡아서 한 7, 8개만 날릴 수 있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매매 습관이 되는 건데 이분은 이 잡은 타이밍 자체가 지금 그 후성 한 종목을 제외하고는 아주 괜찮은 타이밍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그 점을 아주 높게 사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후한 성적을 받으면서 좀 분석을 출발을 해볼 것 같습니다. 출발 분위기 상당히 좋은데요. 그래도 1점이 지금 만점에서 1점이 모자라는데요. 그럼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이 포트폴리오 수정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까요? 준비를 안 했는데 오늘 참 난감하게 하시네요. 물론 일단 중요한 거는 수익을 하는 게 목적이니까 수익 쪽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수익이 아닌 종목도 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선에 왔을 때 내가 정리를 해가야 되는지 그런 쪽이 좀 주안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람이 손에 들고 있는 걸 내려놓는 게 더 어렵다는 말도 있는데요. 오늘 이 포트폴리오 수정하실 때 이 점에 초점 맞추셔서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내가 귀중하게 좀 선택했던 내 종목, 이게 언젠가는 올라갈 것 같아서 포기하는 일이 쉽지가 않은데 오늘 여기에 초점 맞추셔서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종목씩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확인해 볼 종목 효성 ITX입니다. 이 효성 ITX는 효성그룹의 계열사인데요. 컨택트 센터 서비스, 인터넷상에서 또 컨텐츠 전송을 전문적으로 아웃소싱에 운영하는 서비스인 CDN 등 IT 서비스의 제공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효성 ITX는 새로운 현금 창출원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하에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에 온 역량을 집중해서 그룹의 주력 사업으로 키울 방침이라는 계획을 발표해 화제가 됐습니다. 자, 효성 ITX 우리 시청자분은 19,000원에 매수하셨고요. 10%의 비중으로 들고 계십니다. 정보통신 기술에서 요즘 가장 핫한 이슈 바로 사물인터넷인 것 같은데요. 사물인터넷 시장 규모가 지난해에는 2천억 달러였다고 하는데 2020년에는 무려 1조 달러로 급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효성 ITX가 사물인터넷에 온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는 계획 밝히면서 최근 주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아무래도 효성 ITX는 사물인터넷부터 이야기를 좀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물인터넷부터 이야기 좀 시작해 볼까요? 그 녹화 전에 엄살은 거짓말이었군요. 자리를 바꿔 앉아도 될 것 같아요. 사물인터넷 이제 겨우 서당계 몇 개월 좀 했다고. 네. 잘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좀 있으면 전문가 타이틀을 다시겠는데, 예, 뭐 사물 인터넷 사실 굉장히 그 엄한 거예요. 뭐 이게 뭐 뭐를 특별히 뜻하는지 예, 저도 잘 모르고 이때까지 뭐 각광을 받지 못했다가 이제 결국 스마트폰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완전 스마트폰 세대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쭉 치고 올라가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테마가 아닌 거죠. 하나의 정식의 사업군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건데. 뭐 가까이서 본다면 이제 차량용 하이패스 아시죠? 고속도로 지나갈 때.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제 동생한테 무슨 물건을 전해주러 갔는데 그 버스 정류장에 버스가 몇 시에 오는지 번호가 노선이 이렇게 전철처럼 마치 표시가 다 되더라고요. 예, 그런 것도 사물 인터넷이죠. 예, 많아요. 뭐 스마트 홈, 스마트 카, 뭐 굉장히 스마트 가전, 굉장히 뭐 스마트 홈이나 스마트 가전이나 어차피 도등소이한 얘기지만, 예, 그런 쪽으로 많이 분야는 많은데, 효성, 뭐 ITX, 뭐 엔텔스, 기가렌 이런 종목들이 보통 이 요번 올해 4월 정도에 굉장히 좀 가격이 빵 뛰어 올랐어요. 예, 제가 이거를 저희 회원님이 팔고 나서 이틀 후부터 막 쳐가지고 하나도 못 먹고 그냥 나가는 종목이라 되게 아쉬운 종목인데, 효성 ITS는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사물 인터넷 관련으로 봐서는 그 CDN이라고 하죠. 사실 CDN이라는 이 용어 자체에 대한 설명, 이 뭐 그냥 이 네트워크에 대한 일종의 서비스다. 요 정도만 회원님들은 예, 보시는 분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뭘 한다 이것까지는 예, 굳이 아실 필요가 없고 그렇지만 그 말씀하신 이 AS 센터가 조금 더 진화된 콜센터가 좀 진화된 컨택 센터라 그러죠. 예,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래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경영학과 출신들이나 문과 출신들이 취업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마케팅을 배울 때 초반에 나오는 어떤 CS, 그러니까 CS나 예, 또 CRM 뭐 이런 쪽 관련 그 이론들에서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 분야만 적용이 돼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인데 결론은 이걸 해가지고 진행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들이라는 거죠. 예, 개념 자체는 이미 누구나 구상할 수 있었던 건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그래서 발전이 요즘에 CS를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회사 자체가 자회사를 둬가지고 하는 거는 비용도 되고 예, 비용도 부담이 되고 예, 굳이 주력 사업이 아닌 거를 할 이유는 없으니까 외주 쪽을 맡겨서 아웃소싱을 하고 있어가지고 예, 잘 하고는 있어요. 잘 하고 있는데 효성 ITX를 사실 완벽하게 사물 인터넷으로 분류하는 건 조금 저는 그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하진 않아요. 오히려 이게 각광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그 차세대 경영권 때문이에요. 이 경영권을 그 지금 현대글로비스, SK CNC, 효성 ITX 이런 그룹들이 제 2세대, 3세대들이 경영권을 넘겨주는 그 핵심을 가진 그 지분을 가진 그런 회사들이에요. 예, 그래서 2세대, 3세대가 세대가 넘어가는 쪽에서의 어떤 핵심 사업군을 그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그룹이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주력 사업으로 키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얘네 회사가 자체가 가지는 그 주식 IR 팀 쪽에서 분명히 주가 관리를 굉장히 신경을 쓸 겁니다. SK CNC나 현대글로비스도 굉장히 지금 잘 가고 있는데 해왔던 사업을 꾸준히 잘하는 것과 더불어서 분명히 이 주가 관리를 해올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막 주가가 확 밀리는 상황이 그렇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괜찮게 좀 더 두고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물인터넷과 효성 ITX 간의 이 관계 좀 일단 설명을 들어봤는데 일단 사물인터넷 어떻게 됐든 좀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미래 말고 지금 현재 효성 ITX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이야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건 일단 차트로 봐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 CDN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매출액 비중에서는 그렇게 아직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못해요. 주가라는 사실 주가 같은 경우는 이 심리와 수급 싸움이기 때문에 이 사물 인터넷이 떴다고 했을 때 모든 사물 인터넷 관련주가 다 뜨는 건 아니죠. 예, 하지만 이 효성 ITX가 가지는 근본적인 펀더멘털 자체가 아무래도 대기업이다 보니까 예, 작정하고 밀기 시작하면은 예, 치고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어떤 심리적인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많이 빵 하고 튀었어요. 하지만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 보니까 조금 흔들리고는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 내부적으로 분명히 어느 정도 주가 관리가 들어갈 거니까 예, 이 오히려 박스권을 좀 이용해 가지고 좀 저점에서 받아보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 좀 될 수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미 좀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에 대한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야기 나온 김에 차트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략 함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트는 이분이 이제 19,000원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19,000원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뭐 굉장히 지금 상황으로서는 좀 높은 가격이죠.
예, 대충 이제 19,300원 정도에 지금 이게 찍혔는데, 예, 이게 저희 회원님이 여기서 이틀 전에 여기 팔고 나서 주가가 빵 뛰어가지고 이 79%를 못 먹고서 그냥 눈물을 흘린 이런 종목인데, 예, 타점은 여기서 나왔죠. 이미. 예, 전 고점을 넘은 타점 나왔는데, 이런 쌍봉을 찍고 돌리는 이런 종목들은 사실 피해야 돼요. 예, 피한다고 해도, 또 재차기 만약에 올린다고 해도 이런 매물대를 그려주면서 올라오는 이런 점까지는 예, 바라볼 수 있겠죠. 하지만 거기서 쳐주면서 기준선 위로 올라와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재차 무뎌진 패턴으로 한 번 더 꺾였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되면 이전에 주가 수준, 급락이 나왔던 이런 지점까지 주가 수준을 올리려면 이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건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여기서 손절을 치시던가, 예, 이 효성 ITX가 가지는 이 펀더멘털을 믿고 좀 길게 가시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적어도 바닥이 한 번, 두 번 정도로 이런 식으로 잡히면서 단계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예, 그림을 이렇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팔고 올라오면 또 한번 팔고, 예, 목표가가 사실 19,000원이 아니라 매수가가 19,000원이기 때문에 19,000원 이상으로 가주는 게 이제 정답이 되겠지만, 이런 식의 채널을 그린다면, 예, 이런 식으로 올라와 준다면 한 번 정도 청산, 예, 본절 정도 청산,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오는 거 이용해서 이제 들고 가고, 예,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한 목표가는 지금은 일단 박스권 상단 정도에서, 예, 파는 걸로 수익을 전부 다 실현하는 걸로 해야 되고요. 예, 좀 기다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효성 ITX 일단 우리 시청자분 좀 들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목표가 일단 뭐 상단에서 그러면 액수로는 한 24,000원 정도 보면 될까요? 한 23,000원이었나요? 예, 그 정도 박스 상단이 23,500원인가 그럴 텐데, 예, 22,350원이네요. 예, 22,350원에서 예, 일단 목표가 좀 바라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효성 ITX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 좀 보유를 하고 계시고요. 목표가를 23,500원? 예, 22,350원. 네, 오늘 제가 왜 이러죠? 22,350원으로 좀 이렇게 목표가를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성 ITX 보유로 결론을 짓고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후성입니다. 후성은 이 불소를 기반으로 하는 화학산업 기초원료와 자동차 매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은 후성 3,5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3,500원이면 매수하신 지 조금 시간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후성은 7월 30일 종가 기준으로 3,285원 기록했습니다. 후성 들고 계신 분들 주가가 반응이 없어서 너무 답답하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시청자분도 좀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으로 기업들의 배출권 구입 비용이 오는 2020년까지 2조 3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건 이슈도 안 된다는 건지 주가가 딱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 점점 커져 가실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또 이 후성 들고 계신 다른 시청자분들도 지금 이 후성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후성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예. 일단 후성이 왜 이렇게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부터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유가 대체 뭘까요? 뭐 사실 반도체 전해질도 이제 뭐 좋은 모습이 아니고, 뭐 냉각제 전체적으로 사실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일단 이 에어컨 관련된 냉각제가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을 한 50% 가까이 차지하는데, 이게 중국 언제부터더라? 2012년부터인가 중국산 냉매가 이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냉매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치여가지고 그동안 이 냉각제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서 일단 수익이 확 빠진 게 첫 번째로 안 좋은 거고요. 이제 반도체 전해질 물질을 생산하는 어떻게 보면 국내 유일의 회사예요. 그래서 삼성이나 LG 이런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 전체 반도체 전해질이 이제 품목이 이렇게 몇 개지 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지금 마이너스 90억 정도 손실이 났는데, 어떤 특정 한 제품만 거의 이 반도체 전해질의 그 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올해 이제 그걸 생산을 중단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이제 반도체 전해질 쪽은 그 부분을 이제 포기하다 보니까 앞으로 좀 좋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냉각제도 마찬가지요. 냉각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정부 차원에서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정부 뭐 대기 오염 아까 말씀하신, 예, 그런 환경 보존 때문에 이 냉각제 냉매에 대한
이 수익 커터제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얘네들이 지금 계속 그 마진을 까먹고 있다가 이 냉매 가격을 지들이 이제 거의 시장의 70% 정도에 되는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냉매 가격을 슬슬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수익이 좀 더 살아날 수 있는 모습 보일 수 있겠죠. 그리고 매트, 그 불소, 이거는 저는 몰라요. 보지도 않았어요. 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수익에서 그렇게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이 자동차 전방 선행권에 속한 이런 많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자동차 매트는 뭐 크게 뭐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후성 같은 경우는 지금의 차트가 워낙 이제 망가져 있어가지고 사실 뭐 이렇게 딱히 요 종목 때문에 이 포트가 이제 조금 점수가 깎인 건데 뭐 그렇게 봐줄 게 건덕지는 사실 없어요. 근데 앞으로의 이 현재가 가졌던 마진율이 점점점 회복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점 하나를 들고 갈 수 있는 거죠. 왜? 이런 기업들은 거의 실적에서 왔다 갔다 하는 주가가 대부분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뭐 특별하게 지금 얘네들이 신사업권에 도전을 한다거나 뭐 사업을 독점적으로 어디서 뭐 해외로 나간다거나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그 지금 가지고 있는 마진율을 그 이전에 수익이 났던 때만큼 회복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를 이제 시기적으로 얼만큼 빠르게 앞당겨 올 것이냐라는 게 후성의 이제 그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후성 지금 현재는 조금 힘든 시기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좀 앞으로 두고 볼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후성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저희가 차트를 좀 함께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이 3,500원 나오는 포인트가 여기 이제 세 가지인데 뭐 매수를 어디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큰 가격대 흐름에서 이렇게 강한 하락이 쭉 나왔는데 이게 이제 저가 매수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 접근해서 매수를 치셨다 하면 차라리 시간이 더 기고 나서 잡았으면 모르겠는데 애매한 가격에 잡으셨어요. 이도저도 아닌 가격이고 사실 요 종목만 아니었다면 거의 뭐 10점 만점에 뭐 거의 만점 9.5점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포트였는데 이 종목은 사실 이 수익권에서는 지금 아니지만 손절가가 그렇게 뭐 크게 벗어난 것도 아니죠. 아직 충분히 들고 가도 되는 단계고요. 이 관건은 결국 이 현재의 이 마진율을 얼마나 회복하는지 그게 관건인 종목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 냉매 가격의 이 수익 커터제 그리고 이 반도체 특별하게 반도체 전일 쪽에서 손실이 나는 그 NF 어쩌고저쩌고 있습니다. 뭐 그 종목을 이제 종목이 아니라 그 제품을 이제 상세한 중지를 하면서 나올 수 있는 반도체 전일 쪽의 수익 전환을 기대를 해본다면 지금 나오는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이 보통 이제 어닝이라 그러죠. 이 수익 수준이 앞으로는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따라서 좀 시총도 같이 올라와주는 모습을 기대할 것 같은데 단순히 언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냥 손절가를 가지 않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버티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종목은 그래도 그 국내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그 정부 쪽에서 밀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저점을 만약에 이런 저점을 깨버린다 이러면 이런 종목은 좀 손절 친다기보다 아예 그냥 물타기를 잡아가지고 평단가를 낮춰서 조금 더 시기적으로 길게 끌고 가보는 사실 물타기는 시키면 안 돼요. 추가 매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추는 걸 이제 물타기라고 하는데 원래 불타기 이제 막 지수가 막 뛸 때 그럴 때 불타기는 시켜도 이 물타기는 정말 시키면 안 되는 건데 요 종목만큼은 조금 물타기를 해봐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손절가를 잡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후성의 손절가를 어느 정도 라인으로 잡아야 할까요? 후성의 손절가는 3,040원이 깨져가지고 물타기를 했을 때 잡히는 평단가에서 7% 이상 빠지면 날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답답한 흐름 보이고 있어서 제 마음까지도 턱 하고 막히는 후성의 현재 상황을 좀 진단을 해봤습니다. 자, 좀 답답한 마음 때문에 좀 후성 빨리 정리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라는 후성의 장점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후성 일단은 좀 들고 계시는 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52주 최저점이었던 3,040원 선이 깨진다고 한다면 추가 매수를 좀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후성 확인해 봤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한글과 컴퓨터 모르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국내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인데요. 한컴 오피스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하는 오피스 소프트웨어 부문과 싱크프리 모바일 및 싱크프리 서버 등을 중심으로 하는 모바일 솔루션 부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 단가는 23,000원이었고요. 7월 30일 종가 기준으로 한글과 컴퓨터는 25,200원 기록했습니다. 이 포트폴리오에서 거의 유일하게 수익을 좀 내고 있는 종목인데요. 그렇다면 이 종목은 어느 선까지 갈 수 있을지 이 점이 좀 궁금해지실 것 같습니다. 자,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그 전에 이 한글과 컴퓨터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하신 정보 좀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과 컴퓨터 우리 시청자분 매수 단가 23,000원이었고요. 네. 비중 10%였습니다. 자, 전문가님, 한글과 컴퓨터 일단 국내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위치를 좀 차지를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네. 미리 또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뭐 거의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짧게만 할게요. 짧게 하는데 지금 이제 모바일 시장 쪽에서 많이 이제 OS가 많이 깔리다 보니까 한글과 컴퓨터가 당연히 이제 들어가는데 사실 뭐 저 개인적으로 한글과 컴퓨터 자체를 그렇게 그 프로그램 이런 쪽에서 이렇게 인정하는 편이 아니고 또 아무래도 정부가 좀 공무원을 비롯한 그런 쪽에서 밀어주는 분위기가 원래 그렇게 밀어주기 시작하면서부터 나온 기업이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탄력은 받고 있지만 아무래도 핸드폰 시장이 깔리면 깔릴수록 이 한글과 컴퓨터의 어떻게 보면 삼성과의 공조에 의한 매출 증가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모바일 시장 그리고 태블릿 시장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매출액이 계속 잡힐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봤을 땐 굉장히 매출이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그동안 뭐 이때까지 해왔던 그 네트워크 관련된 그런 솔루션들도 뭐 비중이 크지 않더라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하지만 과연 이것들이 차세대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OS들과 과연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느냐,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또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긴 한데 뭐 아직은 먼 후의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단순히 지금 그 OS 쪽이 수익 그 마진율이 높다 이렇게는 볼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생각보다 마진율이 좀 작은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 매출 기조를 꾸준히 유지를 해주지 못했을 때 갑자기 수익이 한꺼번에 훅 꺾이는 이런 모습을 재무제표상에서는 조금 볼 수가 있는 면이라 그런 점은 조금 우려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뭐 해외 쪽도 지금 뭐 일본 쪽으로도 관련된 그 통신 서버들 왜냐 이제 일본 쪽에는 지진이 잦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제일 가깝고 그래서 이제 관련된 보안 서버들을 우리나라 쪽에서 보관을 해서 그거를 제공을 하는데 이 한글과 컴퓨터가 좀 계속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이거는 지금 당장은 아니고 좀 현실 나중에 이 문제겠지만 그런 점까지 더 한다면 지금의 이런 기조는 그래도 꾸준히 좀 유지해 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기조가 지금 차트에서 보이고 있죠. 네. 자, 저는 한글과 컴퓨터 하면 이제 뭐 거의 다 소프트웨어 다 깔리고 해서 뭐 더 이상 뭐 수익거리가 나올까 싶었는데 한글과 컴퓨터가 해외로도 좀 진출을 하고 있나 봐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한글과 컴퓨터라는 그 우리가 쓰는 한컴 오피스가 자체가 진출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한글과 컴퓨터가 제공을 하는 이 서버 관련, 그 통신망 관련 그 백업 이런 쪽 서비스들을 이제 해외 쪽으로 내보내고 있는 거죠. 네, 어쨌거나 앞으로도 좀 성장을 해 나갈 가능성이 좀 열려 있는 것 같은데, 자, 한글과 컴퓨터, 그러면 차트상으로는 어떤 흐름 나타나고 있는지 차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아요. 아주 좋고 고점을 몸통으로 강하게 한번 넘어서지 못했지만 자근자근 밟고 올라오면서 이 저군을 앞에 두고 마치 예전에 성신양이랑 금강공업, 무학, 쌍용양의 이런 좋은 기업들이 빵 뛸 때 나타나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면서 강하게 올라와주고 지금 이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그 시가총액 대비 이 호가를 가진 이런 종목, 가격을 가진 그 종목 치고는 이 가격적인 조정이 별로 받지 않고 있어요. 굉장히 이 흐름 자체도 견조하고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 26,600원 만약에 이걸 지금 주봉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주봉을 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아마 시원하게 모습이 좀 아름답게 나올 텐데 이런 것들은 더 간다면 이 앞에 있는 매물대들이 한마디로 올라가면 내가 수익을 챙기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이 이제는 존재하지 않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따라붙는 오히려 세력 매수세들이 붙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만 더 쳐준다면 쉽게 더 한번 고점을 갱신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포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게끔 한 요인은 바로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네. 자, 세 번째 종목 한글과 컴퓨터의 차트 상황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포트폴리오에서 지금 가장 기특하게 좀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한글과 컴퓨터 일단은 좀 더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목표가는 어느 정도 선으로 좀 설정을 해볼까요? 목표가를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이 차트를 봤을 때는 한 32,000원 정도 선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지금은 돌파가 나온 시기가 아니라서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일단 강한 파동이 시작됐던 이런 지점부터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 요 정도가 박스가 돌파가 나오면 윗단에서도 이렇게 박스를 한번 이 정도 높이까지는 가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 자체를 뭐 N자로 봐야 되는지 수익권을 요거를 제외를 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이 차트 패턴이 아직은 이 밑단을 정확하게 지금 그려보질 않아가지고 어느 정도 잡는다라는 거는 조금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래도 한 35,000원 선인가요? 제가 말씀드린 2,000원 선. 32,000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먼저 한번 최슬기 씨도 실수를 하셨죠? 32,000원 선인데 그래서 일단 박스를 만약에 깬다 이러면 그냥 두말없이 손절이에요. 이거는 이 왜냐 이 박스 자체를 훼손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손절을 치겠습니다. 네. 네, 자, 한글과 컴퓨터 세 번째 종목 차트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도 좀 수익권에 들어와 있어서 이걸 목표가를 어느 정도 선으로 정해놓는지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좀 더 상승할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목표가를 32,000원으로 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일단은 조금 더 들고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종목 한글과 컴퓨터 홀딩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종목 마지막 종목이죠.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로만손입니다. 이 로만손은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였던 김연아 선수의 덕을 많이 봤던 종목인데요. 로만손 JST나라는 브랜드로 주얼리와 핸드백 사업을, 로만손 브랜드로 손목시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JST나 김연아 선수가 광고 모델로 나서고 또 여러 경기에서 JST나 귀걸이를 착용해서 큰 화제가 되고 또 단번에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졌습니다. 저도 김연아 선수 따라서 한번 귀걸이 구매해 보고 싶었는데 그런데 가격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름신을 살짝 눌렀습니다. 자, 그런데 김연아 선수 덕에 승승장구하던 이 로만손, 올해 초에는 주가가 좀처럼 올라가기 힘든 모습을 보였는데요. 올해 초 좀 지루한 박스권 등락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스권에서 좀 빠져나오려는 듯한 그런 모양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모델 덕을 보지 않나 싶은데요. 이번에는 G드래곤을 모델로 기용을 했다고 합니다. 자, 로만손이 다시 한번 과거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지 지금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만손 일단 우리 시청자분이 보유하신 정보 좀 잠시 짚어보면 로만손 12,5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역시 10%로 담아두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로만손이 중국 본토 시장에 좀 진출한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주가가 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님은 이 소식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당연히 좋겠죠. 좋은데 역시 이 여자랑 남자랑 어떤 접근하는 차이가 좀 여기서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약간 그 실생활에서 보이는 그런 것들로 좀 접근을 좀 아무래도 그 여성분들이 하시는 그런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오히려 저보다 더 많이 알아보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그 무슨 사진이 떴어요. 이제 워낙 이제 그날 수익이 워낙 크게 나가지고 그냥 놀자 이렇게 해서 놀고 있는데 어떤 제목 사진이 뭐였냐면은 제목이 그게 김수현 생각보다 머리 작은 것 같지 않아요가 제목인 거예요. 그래서 김수현 이렇게 있는데 여기 외국인 여자애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그게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외국인 여자가 머리가 진짜 이만해요. 김윤선은 조금 더 커 보이고. 근데 저는 그 사진을 보는데 옆에 JST나라고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그래서 제가 사진을 이제 해가지고 띄웠어요. 회원님들한테 딱 띄우고서 이거 뭔지 아시냐고, 이 종목 뭔지 이거 아시냐고 했더니 JST는 하면서 사람 다 아시더라고요. 회원님들이. 예, 저는 처음 봤는데, 예,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게 로만손이더라고요. 예, 보통 지금 많이 요런 비슷한 패턴들이 있죠. 패턴이라는 게 종목이 비슷하다는 게 아니라 뭐 MCM, 루이카토즈 하는 또 기억 안 나지만 어쨌든 그런 이제 명품은 아니죠. 명품은 아닌데 이 프레스테지급, 그런 명품급은 아닌데 이 명품을 여자들이 백을 사도 그 시장에서 이런 아무것도 없는 그런 백을 사진 않잖아요. 어느 정도 뭐 MCM을 사거나 뭐 지금 사실 저희 사무실에서 얼마 전부터 여자친구나 그 와이프나 엄마한테 그 명품 백을 사주는 붐이 일어가지고 아주 애들이 막 미친듯이 구매를 하고 있는데 아주 긍정적인 분이에요. 예, 노사 문화가 잘못됐어요. 지금 기업 문화가 잘못됐는데 예. 그러니까 그렇게 명품백을 살 거면 차라리 명품백을 사는데 아예 이름 없는 걸 사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MCM, 루이카토즈, 로만손이 있었던 JST나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약간 고급 이 완전 최상위 계층보다 조금 밑에 있는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메스티지 제품이라고 그러죠. 프레스티지와 이 메스, 군중 합친 이 메스티지라고 하는데 이런 메스티지 브랜드 중에 어떻게 보면은 확 좀 공격적으로 이미 이 선점적 많이 깔았다가 이제는 조금 그 결과물을 좀 찾아내는 단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 진출하는 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면세점 개념에서 아예 직영점을 중국으로 직접 내려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좋을 겁니다. 이때까지 해왔던 어떻게 보면은 그 최앵커가 좋아하는 이런 주얼리들 에서 뭐 좀 잘해왔다면 그런 것들을 그 이제 뭐 핸드백 뭐 다른 의류는 아니죠? 핸드백과 하여튼 뭐 있어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중요한 건 어쨌든 중국 본토 시장에 직접 진출한다는 게 중요한 거고 앞으로의 매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김연아 광고한 것도 지금 처음 들었는데 예, 뭐 잘할 수 있겠죠. 더구나 지드래곤 걔를 왜 했을 가능성이 들지만 어쨌든 그래도 분명히 광고 효과 또 그 지드래곤을 또 좋아하는 또 우리 많이 또 그 박순이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또 구매를 해주면 좀 더 매출도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지금 현재 로만손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로만손이 지금 차트로는 어떤 흐름 만들어내고 있는지 차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지금도 오상자이엘이 잘 나오고 있는데 오상자이엘이 제가 이제 회사에 있을 때 굉장히 수익을 한 2배 정도 크게 줬던 종목이에요. 근데 그 차트의 흐름이 어땠냐면 지금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한번 시세를 강하게 줬다가 기준선을 깨뜨렸는데 크게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서 기준선 위로 다시 올라타는 이런 모습.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사실 장기 종목이에요. 만약에 이제 매수를 친다면 한 번 그리고 두 번 그리고 세 번째 그리는 이런 타이밍이 이제 매수 타이밍인데 지금 12,500원 매수가 아주 잘하셨어요. 왜 잘하셨냐면 일단은 공격적인 자리에서 했다. 주식을 물론 이제 안정적인 자리에서 하는 게 뭐 맞다 이렇게 하겠지만 그런 개념은 저가 매수, 바닥 매수를 하려는 사람에게서 오는 거고요. 주식에서 어떤 진입 자리는 좀 공격적이어야 돼요. 공격적이어야 되는데 이 강한 기준선을 이제 크게 길게 보고 장기 투자를 해가지고 먹고 나오는 이런 종목이 아니었다면 타점이 기준선 올라타고 다시 한 번쯤 이렇게 매물대를 그렸다가 이 돌파가 나오는 거를 바라보는 이런 그림으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의 매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잡히지 않고 있지만 이 과거에 좀 공격적으로 쳐놓았던 이 매장들이 있죠. 이 매장들이 이제 슬슬 이 마진을 이제 뽑는 단계가 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래도 비관적인 것보다는 앞으로 계속해서 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로만손의 차트 상황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로만손을 보유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 어떤 전략을 취하시면 가장 좋을지 전략 함께 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오늘은 조금 내려왔어요. 오늘은 조금 내려왔는데 이 뭐 매수가에 비하면 사실 이런 정도에 내려온 건 지금 내려온 것도 아니고요. 흐름 자체가
좀 이렇게 보니까 좀 그렇긴 그렇네요. 이 쌍봉 찍고 지금 돌려가지고 음봉으로 막고 있는 상태라 지금 단기적인 흐름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손절가를 벗어나지 않았고 이런 기준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일단 들고 가는 게 원칙이에요. 더군다나 이 저군의 하단을 쉽사리 깨면서 같이 동시에 이 기준선까지 깬다라는 강력한 하락의 힘이 나온다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하지만 나오면 손절이죠, 당연히.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박스를 만들고 올라가는 쪽으로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설정하면 좋은 거죠? 아까 그 한글과 컴퓨터처럼 일단은 박스 상단 쪽을 좀 목표가로 보고 있어요. 한 15,000선 정도? 그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 로만손도 일단 계속 좀 보유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목표가는 15,000원으로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모두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 뭐 급하게 정리해야 될 종목은 없고요. 좀 계속 좀 지켜보면서 좀 들고 가야 하는 종목들이 거의 다였죠. 자, 그래도 그냥 여기서 끝나면 좀 아쉬우니까 우리 전문가님께 새로운 신규 종목 한번 추천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새롭게 좀 소개해 주실 만한 종목 뭐 없을까요? 이 시간이 제일 싫은데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좀 두 가지 정도를 꼽아봤어요. 네, 어떤 종목이죠? 이 현대차와 신한지주입니다. 네, 자, 현대차와 신한지주. 그럼 현대차부터 좀 확인을 해볼까요?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중국에서 계속된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막 풀고 있고 그 각종 지표들이 이제 좋게 나오고 있으면서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대차 사실 이때까지 제가 현대차 이제 이런 세트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차트가 좋아서 일단 들고 와봤어요. 네. 그럼 현대차 바로 차트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지금 오늘 딱 뛰쳐 올랐어요. 뛰쳐 올랐기 때문에 네, 7월 30일이죠. 7월 30일 오늘 뛰쳐 올랐기 때문에 요 기준선 깨지 않는 24만 1,000원 선을 깨지 않는 가격에서 모아가면서 요 박스 상단을 돌파 나온 것까지 보고서 그 윗단까지 쭉 먹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매수가와 뭐 목표가 어떻게 좀 정리하면 좋은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지금 매수가는 한 24만 1,000원 정도 선이고요. 목표가는 이 전 고점 한번 넘어서는 한 26만 원 선, 26만 5천 원, 요 정도 선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손절가는 어느 정도 라인으로 잡을까요? 손절가는 지금 힘이 돌려지는 라인들이 여기서 봤을 때 23만 원 선, 23만 6천 원, 요 정도 선이 잡히고 있어요. 23만 7천 원, 요 정도 선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새로운 추천 종목 2개의 종목 중에서 첫 번째 종목 먼저 확인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소개받아 본 종목 현대차였는데요. 현대차 일단 매수가는 24만 1,000원으로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목표가는 26만 5천 원으로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손절 대응은 23만 6천 원 선에서 23만 7천 원 선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종목, 첫 번째 신규 추천 종목 이쯤에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마지막 추천 종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신한지주인데요. 자, 신한지주. 네, 어떻게 좀 저희가 매매 전략을 좀 잡아보면 좋을까요? 신한지주는 이미 그 3파동 돌파가 나왔어요. 지금 저희 회원님들이 거의 한 10%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좋습니다. 뭐 이거는 따르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붙입니다. 네. 자, 그러면 좀 차트 보면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면 좋을지 좀 정해볼까요? 이미 떴기 때문에 있는 그냥 시장가로 잡아야 돼요. 잡고서 쭉 한 지금 목표가가 5만 6천 원 정도 잡은 것 같은데요. 확실하게 지금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일단 시장가로 잡고 나서 이 박스 상단을 돌파가 나와서 우리가 3파동이 확인됐던 이런 자리를 훼손시키지 않는다면 훼손시키면 손절이겠죠. 한 47,600원 선이 손절 라인이 되겠고 시장가 51,400원 내일 아침에 뜨는 시가로 바로 잡아가지고 끌고 가는 전략으로 먹고 나오게 하면 되겠습니다. 한 56,000원 선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네, 55,000원에서 56,000원 선 정도까지는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신한지주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매수는 현재 시장가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51,400원 선 정도 좀 잡히고 있는데요. 자, 시장가에서 좀 접근을 하셔서 목표가는 55,000원에서 56,000원 선 정도로 좀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절 대응은 47,600원 선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새롭게 추천받은 두 종목 저희가 전략까지 함께 짜봤습니다. 자, 네 종목이 지금 현재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이 시간 네 종목 어디 가였습니다. 비가 얼마 내리지도 않은 것 같은데 장마가 벌써 끝이 났다고 합니다. 이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일만 남았는데요. 사람이 더워지다 보면 원래 평소에는 짜증낼 일도 아닌데 쉽게 짜증도 나고 괜히 신경질도 나고 그렇죠.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한 번 더 웃으면서 좀 기분 좋게 그렇게 생활하시면 훨씬 더 여름 건강하게 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내 종목이 언젠가는 또 뛰어오를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좀 이렇게 즐겁게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종목에 대한 고민, 걱정 끝나지 않는다면 저희 종목 어디가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목 포트폴리오를 바꿔드립니다. 계좌에 담아놓은 종목 구성에 자신이 없거나 보유 중인 포트폴리오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매해는 전문가에게 신청하세요. 수익이 나는 엣지 있는 포트폴리오로 바꿔드리고 매해는 전문가의 유료 온라인 강의 일주일 이용권도 드립니다. 참여 신청은 SS증권방송 게시판 www.sstv.net 또는 www.리치맵.co.kr 전화 02-6344-7557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